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자녀를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느냐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중요해지는 과목들이 뭐냐. 이 부분 제가 비석을 하나 사진 찍었어요, 그죠? 출생 2010년, 사망 2100년. 우리 애들 손자들이죠, 그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21세기를 한마디로 특징을 얘기하라고 할 것 같은 변화의 시대예요, 그죠? 엄청난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100년을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평생을 공부해야 되죠. 그러면서 적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냐? 앞으로 100년 동안. 그럼 기초, 그죠? 그래서 기초하면 뭐 수학, 영어, 뭐 영어야 뭐 왜 가장 중요한 정보, 뭐 최신 정보 다 영어로 올라오고 앞으로는 이 집단지성을 몰라서는 이게 뭐 안 되고 이게 다 영어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글로벌 세계화는 계속 이제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영어. 그다음에 정보의 홍수 시대니까 독해력이 훨씬 중요해지고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는 컴퓨터를 가지고 액세스를 해야 되니까 컴퓨터를 알아야 되죠.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런 기사가 있는데 보면은 잘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Reading, Writing, Arithmetic에다가 이제 프로그래밍이 더해지는 거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제가 이걸 좀 저 다음 페이지에다 확대를 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보면은 영국의 에듀케이션 시스템, 영국의 교육 시스템이 Reading, Writing, Arithmetic 이 세 가지가 아주 그 핵심이어서 그걸 3R라고 불렀다. Arithmetic에 R가 있고 Writing에 R가 있어요, 그죠? 언제부터?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 근데 이게 작년에 여기에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프로그래밍도 R 안에, 그죠? 이게 더해졌다. 그것이 이제 네 번째 핵심 과목으로 채택이 됐다. 그래서 이제 mandatory for every child in Britain. 영국에 있는 애들 5살 이상 애들은 의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5살부터 배워야 돼요? 뭐 대학교 들어와서 배우면 안 돼요? 하나 여쭤보죠. 컴퓨터 여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컴퓨터 잘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지금 피아노 배우면 잘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영어 회화 잘 되십니까? 안 돼요. 영어라든지 연주라든지 컴퓨터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살부터 가르치라는 거죠. 그걸 의무화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the same level of importance as 3R. 그래서 여기도 뉴욕 타임즈가 또 나오는데 뉴욕 타임즈도 타이틀이 뭐예요? Reading, Writing, Arithmetic이 있었고 이번엔 마지막 코딩이 이제 네 번째 중요 과목으로. 그럼 왜 코딩을 가르치는, 왜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거냐? 컴퓨터를 직업으로 하려고 그런 거냐?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뭐 농업을 하든지 화학을 하든지 뭘 회계를 하든지 코딩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그 자기 분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공 분야든지 관계없이 코딩,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 또 교육 체제가 이제 달라진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MOOC예요. MOOC는 그 밑에 써있는 것처럼 Massively Online Open Course죠. 코스인데 온라인이에요. 인터넷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이에요. 누구나 다 올릴 수 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시브해요. 전 세계가. 그걸 MOOC라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시대가 좀 급변해서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가르쳐야 되는 과목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로봇을 가르치고 있냐 지금? 딥러닝을 가르치고 있느냐? 급하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 쫓아가는 것 같다 대부분의 대학교가. 왜? 그러려면 교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 뭐 굉장히 준비가 많잖아요. 또 뭐예요? 가르쳐야 될 과목이 굉장히 폭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다 감당하고 있냐 지금? 못 하잖아요. 어느 한 학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속도와
이 넓어지는 커버해야 될 과목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세계 모든 교사들이 협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이니까 연구뿐이 아니고 교육도 가르치는 과목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로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가 강의만큼은 한 강의를 공유하는 온라인으로 체제로 갈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밑에는 시간이고 이쪽은 이제 묵수에 올라가 있는 과목에 보시면은 2011년에는 한 개 대학만 묵수를 올렸고 세 과목만 묵수를 했는데 그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올해가 되면은 한 대학이 아니고 500개 대학, 세 과목이 아니고 4,200 강좌, 35만 명이 아니고 3,500만 명이 이 묵수 강의를 듣고 있어요. 4년 반 만에.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2012년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뽑았어요? 2012년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묵수다 이게. 타임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야? 묵수다 이게. 이만큼 지금 교육이 지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묵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그걸 아시려면 거꾸로 교실 또는 플리프. 플리프는 영어 찾아보시면 저 뒤집는다는 거예요. 빈대떡이나 또는 햄버거가 익으면 뒤집는 걸 플리프라고 그래요. 뭘 뒤집는 거냐? 옛날에는 강의를 학교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숙제나 프로젝트는 집에서 했죠.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강의는 작년에 선생님이 한 거 찍었으니까 집에서 듣고 오라. 그리고 숙제하고 프로젝트를 집에서 하던 걸 이젠 학교에서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영어 하면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서 그냥 문법만 그냥 10년, 20년 강의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문법 강의는 집에서 듣고 오라 이게. 학교에서는 문법 공부했으니까 써봐. 얘기해봐. 들어봐. 예? 영어로 토의해보자. 뭐 이런 거죠. 그죠? 딴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에 보면 이 삼각형이 이제 교육 그 전공하시는 분들이 즐겨 쓰시는 건데 교육하면 맨 밑바닥에 이제 그 remembering 암기하고 understanding 이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거 지식 알아들었어? understanding이죠, 그죠? 외워 그 remembering이죠, 그죠? 그런 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동영상 봐도 되겠다. 집에서 그 보고 오고 학교 와서는 그걸 갖고 뭐 해요? 그걸 어플라이 해봐라. 실사회, 자연의 문제 그리고 제대로 어플라이를 했는지를 같이 애널라이즈 분석해보자, 평가해보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창조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학생 혼자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끼리 같이 하든지 선생님하고 같이 하든지 회사하고 인턴해서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뉴욕 타임스가 이 거꾸로 교실에 대해서 한번 또 취재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묵수를 자꾸 강조하는데 이거 비디오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럼 왜 강조를 하냐? 비디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클래스 타임이 파워풀해진다는 거죠. 왜? 클래스 타임이 이제 high order thinking, 고차원적인 thinking을 하도록 학생들을 자꾸 유도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하고 같이. 그래서 또 increased assistance. 옛날에는 강의 듣다가 또 숙제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시스턴스를 못 받잖아요. 이제는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고 학생들한테 도움을 받죠, 그죠?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더 하고 이런 걸로 바뀌는 거죠. 물론 여기서 선생님의 역할이 달라져야 되죠. 선생님은 강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튜토링.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이 테이블로 모여,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실습하고 창조의 코치로 바뀌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KBS에서 거꾸로 교실을 해봤더니 성적이 이렇게 달라졌다. 56점이나 올라갔다. 이 학생은 뭐라 그래요? 아, 내가 50점이었는데 91점이 됐다. 이건 선생님이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막 성적이 올라가는 거 발견할 때마다 선생님이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KBS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죠? 그리고 대단하다고 선생님이 놀래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거 하나 바꾼 게 이렇게 달라지냐? 이 학생은 뭐라 그래요?
어이구 뭐 한 10점 오를 줄 알았는데 20점이 올랐다. 이건 학부형이 뭐라고 그래요? 애가 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 왜 갑자기 달라졌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면 친구들이랑 열띤 토론하는데 준비 안 해 가면 창피하죠, 그죠? 옛날에는 내가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 하면 일본 공립학교가 2013년 가을에 타케오시의 사가 그 현에서 플립픽을 했다. 우리나라 어느 공립학교에서 이거 하고 있나요? 이런 거는 저는 학병이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 수요자가 푸시를 해야 돼요. 교육 공급자 쪽에서는 잘 이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애착이 있으시면 예? 이미 묵수는 상당히들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보셨죠? 3,500만 명이 쓰고 있다고.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칸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앱에 까시고 애들 앱에 깔으라고 그러세요. 그걸 깔고 시작시키면은 여기 뭐 이런 게 나와요. 수학을 들을래, 무슨 뭐 사이언스를 들을래, 이코노믹스를 들을래, 인문학을 들을래. 인문학 클릭하면은 거기서 음악을 들을래, 뭐 히스토리를 들을래,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또 월드 히스토리를 클릭하면은 월드 히스토리에서 또 20세기를 들을래, 뭐 계몽주의를 들을래 이렇게 나와요. 그럼 20세기를 듣겠다. 또 클릭하면은 또 20세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20세기에서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한국 전쟁에 대한 걸 들을래. 그리고 클릭하면은 한국 전쟁이 이제 PC에서도 되고 스마트폰에서도 되죠. 그럼 한국 전쟁 강의가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희한한 게 또 10 and 10. 그래서 저거는 누르면은 10초 전으로 돌아가요. 누르면 10초 뒤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들은 거는 누르면은 반복하고 사전 보고 스톱시키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것도 잘 안 되면 어딘가 누르면은 이 대사가 떠요. 대사가 뜨고 그 밑에 밑줄이 쫙 가요. 지금 어디 가고 있다. 그죠? 그리고 강의하다 5분 10분마다 뭐가 있어요? 토론방이 있어요. 토론방에 들어가면 그 토픽에 대해서 전 세계 학생들하고 SNS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묵수는 칸 아카데미는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거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에드엑스 여기 5시 방향 에드엑스는 하버드하고 MIT 교수들이 올린 대학교 강의들이고 왼쪽에 11시 방향의 코세라는 스탠포드 대학교하고 120개 대학교가 올린 대학교 강의고 이런 것들이 뭐 수천 수만 개의 강의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다 무료예요. 공짜예요. 그죠? 네. 그래서 묵수의 장점은 뭐냐? 교육의 질이 올라가죠.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엉터리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네? 또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 exam이 있어요. 마이크로 exam은 그 반대말이 뭔가 하면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이죠.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가서 성적이 나쁘면 어쩔 건데요? 얘가 성적이 나쁘구나. 1년 다시 해야 되겠다. 그죠? 마이크로 exam은 5분마다 시험 보는 거예요. 5분마다. 그 틀리면은 5분만 재수하면 되는 거죠. 그죠? 1년 재수하는 게 낫겠어요? 가장 편한 시간, 가장 편한 장소에서 들을 수가 있죠. 예. 뭐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이제 대인 관계가 바뀌어요. 서로 SNS 가지고 도움을 주는 그걸로 바뀌고 또 글로벌 네트워킹이 되고 뭐 창의 교육이 되고 어차피 앞으로는 대학교 졸업하고도 100년을 90년을 평생 계속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묵수를 일생의 반려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할 일과 내가 할 일, 이게 이제 지식은 컴퓨터가 해.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는 뭐가 해야 돼요? 창조를 하고 인성, 뭐 지혜, 여가 활용 이런 거를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노동 시간은 자꾸 로봇 때문에 노동 시간 줄어들고 여가 시간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죠? 로봇가 일을 다 해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케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앞으로 이게 아주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반 이상의 잡이 앞으로 20년 내에 사라진다 이런 얘기고 보면 여기 뭐 없어질 잡과 익스팅트 사라지는 직업에서 뭐 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지난 7년 동안 스마트폰 때문에 사라진 잡들이 있어요. 카메라, 캠코더, 사진, 필름, 워크맨, 트랜지스터, 라디오, LP판, 무슨 카세트, 시계, 전화, 책, 딕셔너리, 신문, 이젠 금융 서비스 이런 게 다 지금 지난 8년 동안에 다 들어가고 있죠. 앞으로 80년 동안은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지는 잡이고, 그렇다고 다 없어지기만 하는 거냐? 아니요, 새로 생겨나는 것도 있어요.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여기 하나하나 보시면 저게 다 새로 생기는 잡들이에요. 앞으로 보시면 이동전화가 새로 생겼죠. 최근에 로버트 군인이 나올 거죠. 무인차가 이제 보편화될 거죠. 팩스를 이제 3D 팩스를 주고받을 거죠. 무슨 지능형 화장품이 나오고 무슨 맞춤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전화기 배터리 말고 저 옛날에 라이터처럼 기름 넣으면 전화기가 일주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새로운 직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험 보면 임진왜란이 몇 년이야 그런 거였는데 그거는 사실 컴퓨터 두드리면 다 나오는 건데 왜 컴퓨터하고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험을 봐도 오픈북, 오픈 컴퓨터 테스트해서 임진왜란이 왜 일어나느냐 그런 걸 물어보고 임진왜란이 왜 언제 일어나 이런 건 두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시대로 이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평생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고 또 나하고 전공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그 다 대인 관계 얘기예요. 외국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이게 다 대인 관계 얘기예요. 보스턴 대학교 같으면 4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성공과 출세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했더니 대인 관계라는 거예요. 또 카네기 멜론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10,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평생에서 네가 실패했다고 그러면 그 실패한 원인이 능력하고 재능 때문이냐? 아니라는 건 85%가 대인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뿐이에요, 그죠? 어떤 종교는 수직적, 권위적이에요. 어떤 종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성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의 큰 단점이 뭐예요? 사람마다 이성이 다른 거예요. 그걸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시를 안 해요.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인생을 사회를 뭐로 봐요? 경쟁, 승리, 명예 이런 거로만 보지 기독교처럼 용서, 사랑, 평화, 공존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대변혁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보시면 대항해 시대. 우리가 콜럼버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국 정화가 100년 먼저 시작했죠. 근데 정화는 뭐예요? 거기 봐서 경제적인 활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지나갔어요. 동남아 지나가, 인도 지나가, 아프리카 지나가, 그죠? 근데 콜럼버스는 어떻게 됐어요? 배 장사하는 사람만 탄 게 아니고 선교사도 탔죠. 그 사람이 있다고 무조건 내렸어요, 그죠? 나 여기 떨어뜨려 놓고 가. 나 이 사람들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울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그죠? 100년 늦게 시작했지만은 승자는 또 뭐예요? 자연과학. 자연과학의 시작은 이 네 사람이에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이 하나님이 만든 우주가 그리스 천동설처럼 이렇게 복잡할 수가 없다. 그게 시작한 동기예요. 또 갈릴레오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권의 책,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을 주고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을 줬는데 두 개가 다르지 않다. 그거 주장하다가 이 일을 당했죠. 케플러는 뭐예요? 이 사람도 목사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과학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선 이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내 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계시다. 이게 다 자서전에 나온 얘기예요. 뉴턴이 왜 만유인력 연구를 시작했어요? 뉴턴의 자서전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다 보니까 만유인력이 나왔다. 20세기에 노벨상 받은 사람의 98.6%가 기독교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유럽 대륙에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다 쫓겨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 건너 도망가죠.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해서 뿌려요. 문제가 생기죠. 뭐예요? 아무도 못 읽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육을 시작하죠. 그게 썬데이 스쿨, 미션 스쿨이죠. 그러니까 언론이 정착되고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네. 뭐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다 문명이고 한 나라는 다 굴을 깼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더 산업혁명이 발달하겠어요? 산업혁명의 상징 두 개 보시면 철도하고 공장인데, 철도가 돌아다니려면 교통표지판을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공장이 돌아가려면 기계 매뉴얼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둘 다 문명인 나라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 대변혁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그게 뭔지 몰랐지만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그 나라들이 승자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건 이제 지난 한 2주 전에 우리 양재 이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셨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위해서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는 장면이에요. 왜 저걸 만들었죠?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100년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아무리 다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지혜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하며 저렇게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서 사용자를 만들고, 공주가 나타날 만한 곳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유모를 하게 되면은 기독교 자녀를 키우고, 물론 그랬다고 뭐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막 도망 다니고 사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썩고 그런 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때 특별한 계획을 다 가시고 창조했으니까 적어도 여러분 부모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궁극적으로 좋은 걸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